자, 이제 밥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네이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prevention.1.com인데 이 주소는 제가 아래 댓글에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밥 앱의 화면이 좀 나옵니다. 예. 스크롤해 내려가시면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맨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사인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치과 병원명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 다음번에 우편번호 그다음에 이제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이메일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이메일 어드레스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밥 앱을 작성하고 나면 환자분 이메일로 성적표 밥 스코어가 날아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원본이 치과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좀 적어 놓으시면 데스크에서 이제 이메일 받기가 좀 어려우신 환자분들한테는 프린팅을 좀 해드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과 공용 이메일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컨택 퍼슨에는 아마 원장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앱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유저는 여기에 이 앱을 사용할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 쓰시고 여기 성 쓰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쓰시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치과 의생사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고 그래서 한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쭉 추가해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업 여기 이제 이걸 누르셔야죠. 동의한다. 그리고 사인업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 밥앱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버에서 사용자 등록에 관련된 부분에 인증이 일어날 거고요. 그 인증은 대부분의 경우 테라프록스 제품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번에 시간 칫솔, 쉐어사이드 박스가 구매가 일어난 병원에 한해서 아마도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큐라덴 코리아의 정책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아이디 패스워드 발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하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기다리시면 이제 아마 이메일로 여기 쓰신 요 프랙티스 이메일로 그렇죠? 예. 요 프랙티스 이메일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전달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앱은 말씀드린 대로 구글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앱스토어 그죠?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는 무료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앱을 실행시키면 앱의 실행 화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 위에는 치과병원 아이디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디는 아마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사용자 성명을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아이디입니다. 요 위에 거는 병원 아이디, 밑에 거는 원장님 혹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개별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개별 아이디를 넣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쓰라고 나오죠. 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등록된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병원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 로고가 뜰 거고요. 보이시죠? 여기 병원 로고가 뜰 거고 병원 이름이 뜰 거고 지금 언어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설정이라든가 프로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뉴스를 누르시면 이밤 뉴스라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기 업데이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고객 검색과 새 고객 추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새로운 환자가 없으니까 물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새 고객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그럼 이제 성을 치는 거죠. 제 이름 쳐보겠습니다. 네. 한글로 다 쓰시면 됩니다. 좀 이메일 타납니다. 환자분이 오시면 요 정도 넣으면 되는 거죠. 예. 190년. 아닙니다. 1월 1일. 또 성별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의 이렇게 눌러서 생성 이렇게 누르면 일단 오늘 오신 환자분의 치간시술 처방할 준비가 된 거죠. 고객 정보가 성공적으로 생성됐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에 이런 코드를 갖고 있는 환자가 한 명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현재 스위스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 나왔습니다. 요거 일단 잠깐 세워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타이머는 한 환자의 치간수를 처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예, 업무 효율을 좀 늘리기 위해서 타이머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한 환자의 치간수를 처방하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요쪽에 티열이 나와 있습니다. 10번 때부터 보는 거죠. 상하의 오른쪽부터 보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건 14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상실 크라운 임플란트 세 종류만 있습니다. 이거는 진단 차트가 아니고요. 환자가 자기 치간솔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번에 상실이다 그러면 여기 체크하시면 상실로 뜨죠. 16번엔 임플란트가 하나 있네요. 그럼 임플란트가 뜨고 15번엔 크라운이에요. 그럼 크라운이 이런 색깔로 뜹니다. 요거는 태블릿상에서는 이렇게 클릭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스와이프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치부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차팅하고 있는 것들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전치부에 별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여기 바뀌는 거 보십시오. 빨간색이 연두색으로 바뀌죠. 20번대로 넘어왔습니다. 28번은 없는 걸로 하고요. 상실. 그 다음번에 27번에 임플란트 하나 심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악의 왼쪽 편으로 넘어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번은 없는 걸로 하고요. 5번쯤에 크라운이 하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번에 악 전치부에 별일 없고요. 다음번에 이쪽은 좀 애매한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5번부터 7번까지가 브릿지라고 그러면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저게 다 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5번 크라운, 46번 크라운, 47번 크라운으로 표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진단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한 바퀴가 다 도는 거죠. 한 바퀴가 다 돌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다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맞는 거는 요 가운데 십자가를 누르시면 보이시죠? 십자가를 가운데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차트가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뜨고 우리가 표시한 임플란트와 크라운, 그 다음에 없는 8번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건 이제 브릿지 표시를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오른쪽 왼쪽은 우리만 편하지 환자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환자가 볼 수 있게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서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환자가 그래 왼쪽에 이게 있어 이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 편의를 위해서 요 고객 보기 활성화 버튼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차팅이 다 됐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됐으면 이제 하단에 있는 BOB 스코어를 시간 칫솔에 처방을 하러 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이거 다 확인하시고 한번 누르셔서 차팅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화면이 좀 바뀝니다. 똑같이 상하 오른쪽 10번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10번대 시작하는데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시간 칫솔의 크기가 나와 있고요. 이게 제일 사이즈가 작은 06, 그 다음에 011, 여기까지가 프라임 섹션이고요. 프라임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치주 상태가 괜찮은 사람. 그다음에 페리오가 있습니다. 405부터 410까지. 그리고 치간 칫솔 쓸 수 없는 자리에는 TC를 쓰거나 아니면 엔드 터프트를 쓰거나 기타 다른 도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블리딩 되고 있느냐 혹은 치간 칫솔을 어느 쪽에서부터 넣을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프라임과 페리오는 이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건 지금 여기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칫솔이 아닌 경우는 형태가 오각형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가 깜빡거리고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16번, 17번 사이에 치간줄 사이즈를 체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클릭했을 때 바로 클릭이 되고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긴 다 빨간 거라고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블리딩 되는 부위에 표시를 해봅니다. 블리딩 된다. 이 자리에 블리딩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블리딩 된다. 한술로 했을 때 여기도 블리딩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블릿상에서는 이렇게 스와이프 하시면 넘어갑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팅이 잘 됐다는 거죠. 다음번에 여기서 깜빡거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 지소를 처방하는 순서가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번에 시간 지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이쪽을 하고 싶다. 또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 예, 이건 자동으로 넘어갔죠. 노란색이니까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다음번에 노란색, 다음번에는 빨간색, 또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보니까 여기 하나가 빠졌죠. 빠진 경우에는 아직 차팅이 덜 된 게 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자리에는 파란색을 씁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게 뜹니다. 3개 혹은 그 이상의 도구가 선택되었다. 환자분이 현재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즉 시간 칫솔이 직전에서 봤을 때 여기에 분홍색을 빨간색을 썼었고 그다음번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썼으니까 총 3가지인 거죠. 보통 치간 칫솔 처방할 때 환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개를 써도 되지만 처음에는 최대 3개, 가급적이면 2개에서 처방을 제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개 너무 많다. 그럴 경우는 시간 칫솔 숫자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 줄이는 방법에 관련돼서는 사이즈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 요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일 작은 06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07이 들어갔고요. 09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니까요. 그런데 09가 들어가는 자리에 얘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숫자를 줄이려면 얘를 09로 바꾸는 게 아니고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꿔서 조금 헐겁지만 처음에는 그냥 빨간색을 쓰게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치간 칫솔 사이즈가 2종류로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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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이 자리는 안 들어간다. 이쪽에서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반대쪽으로 집어넣으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물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옮겨 다니죠. 블리딩 되는 거 체크하셔야죠. 여기 블리딩 된다. 여기에 블리딩 된다. 보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떠드느라고 블리딩 체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블리딩 체크 다 하시고 다음번에 또 넘어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에 또 넘어가 보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거는 IAP를 쓰시거나 혹은 직접 치간 칫솔을 넣어보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블리딩 되는데 체크하고요. 여기도 블리딩 하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하악 전치부는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치실을 하나 쓴다. 치실입니다. 그 다음번엔 프라임 06이 다 들어간다. 체크하시고 이 자리는 리딩이 됩니다. 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해리오가 들어가더라. 해리오, 어? 방어가 다 그리고 블리딩은 이 자리에서 됐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표시가 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치간 칫솔에 처방이 된 거죠. 아까 진단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각 치간 칫솔의 사이즈가 쫙 나오고요. 브리딩 되는 포인트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보기 편하게 좌우를 돌려서 보여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치실 그리고 피나는 자리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환자가 쓰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났으면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출혈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기기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넣었다 빼고 난 다음에 피가 나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태블릿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환자한테 여기서 피가 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뜹니다. 태블릿에서만 작동합니다. 완료 누르면 사진이 없다. 없거나 선택되지 않았다. 지금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 없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진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26개의 치간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염증 증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빨간색의 38% 염증이 있는 안 좋은 성적이죠. 좀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예, 그냥 스크롤 하셔도 내려가고 이렇게 다음번에는 오늘 한 번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나중에 그래프로 표시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38%다. 권고사항이 없다고 뜨죠. 여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환자가 써야 될 치간 칫솔의 위치, 그 다음에 피가 나는 자리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치간 칫솔 모두 4종류가 있습니다. 이 2개는 브릿지 때문에 우리가 추가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2개만 쓰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네가 써야 되는 치간 칫솔은 요렇다 라고 한번 알려주고요. 그 다음번에는 환자에게 권고사항이 있느냐라고 씁니다. 우리 아까 뭘 했죠? 예, 노란색 치간 칫솔, 노란색 치간 칫솔이라 사용가 있으나 손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저장을. 권고사항이 저장되었다고 뜨죠. 예. 그럼 이제 다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치과 의사나 치과 의사가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걸 누르는 순간에 환자의 이메일로 내용이 날아갑니다. 다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상진박림의 점수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고 발송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메일은 두 통이 갑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병원 이메일로. 두 번째는요? 환자 이메일로 갑니다. 환자 이메일로 간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이메일 적었으니까 네이버를 로그인하고 이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프라프록스 이메일이 왔죠. 이렇게 쭉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여기에 체크 유어 퍼스널 밥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다른 화면이 하나 뜨면서 프라덴 사이트가 뜨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용 약관을 수락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고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염증 징후가 있다. 이걸 내가 인쇄하고 싶으면 인쇄해도 됩니다. 요걸 병원에서 인쇄하시면 인쇄물을 연세 조금 드신 분들한테는 프린팅한 종이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권고사항 아까 우리가 열심히 타입한 거 있죠. 이런 얘기들이 권고사항으로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아의 배열 상태, 요런 거 임플란트도 있고 크라운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블리딩 되고 있고 요거는 팔라탈 쪽에서 넣는 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긴 치실도 있고요. 닥지만큼 치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들이 다 써 있습니다. 환자가는 차트에는. 그리고 치간 칫솔의 사이즈와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간 칫솔 사용법을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유튜브가 뜨면서 치간 칫솔의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치간 칫솔 사용 방법이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쭉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이 나와서 어떻게 치간 칫솔을 쓰는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들을 영상과 함께 환자에게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번엔 처음에 한 번만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성적표가 쭉 쌓이겠죠. 그리고 시간수를 사용하는 방법 영상도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면 뭐 이게 회사에서 공짜로 쓰게 만들어주는 앱이니까 자기네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프라프록스.com이라고 얘기하는 영문 사이트가 열립니다. 회사가 대부분 이렇게 보다가 닫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환자의 이메일로 날아가서 우리가 환자한테 시간 지수를 얘기해주고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염증의 변화 지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고객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그동안에 봤던 환자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 칫솔의 점수표들이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이름은 치과 위생사 이름입니다. 혹은 치과 의사 이름일 거고 요걸 이제 병원별로 로그아웃하고 다른 사람 걸 보고 싶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에서는 아이디 한 개를 가지고 쭉 관리하시면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밥 앱에 관련돼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있는 유튜브의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가 기회가 된다면 런치 애널하고 비슷하게 이 밥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교육을 요청하시면 아마도 나가서 저희 수드 인스트럭터 선생님들이 앱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앱 사용하시면서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치과 만들어 가시길